그래서 기타 사유출이고요. 누구한테 소득세를 물릴 사건은 아니죠. 내가 만약에 기부를 저희 고아원한테 많이 했는데 고아원한테 여러분들 만약에 상여 때려봐요. 그럼 소득세 물잖아요, 상대방이. 그죠? 누구한테 소득세 물릴 사건 아니니까 기타 사유출. 자,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 한도를 통과하면 이제 송금인데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일단 이거예요. 여기 일단 첫 번째 기부금의 정의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접대비에서 했기 때문에 안 볼 거고요. 최근에 진짜 많이 나온 게 의제 기부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의제 보시자마자 실제로는 기부금이 아니에요. 기부금 아니겠죠, 여러분들? 우리 의제는 의제나 간주 들어가면 실제로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봐야 안 봐요? 보죠. 간주 의제니까. 그거고. 그래서 여기 의제 기부금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고 좀 사람 잡아요. 여기 좀 제발 결론을 꼭 외워주세요. 결론을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금의 분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했냐면 어디서 배우셨어요? 기부금 분류. 법정 기부금 그런 거 배우셨죠? 그죠? 소득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소득세를 좀 기부금 그쪽을 좀 외우시고 계시면 편해요. 좀 편하고 여기 개정이 되긴 하나 했는데 그 개정이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평가는 우리 접대비 쪽에서 현물 접대비 평가 좀 어려웠죠? 맞죠? 그리고 그 기부금 지출, 그러니까 현물로 기부한, 돈으로 기부한 게 아니라, 근데 현물 기부금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중요성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접대비보다는요. 자, 그리고 귀속 시기는 어느 년도에 기부금, 송금으로 볼 거냐? 요거는 실기에서 딥다 중요합니다. 딥다. 그렇죠? 우리 접대비에서는 귀속 시기가 안 중요했지만 여기 있는 기부금은 귀속 시기 진짜 중요합니다. 실기하고 관련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해볼 거고요. 이미 정의는 접대비에서 했으니까 의제 기부금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죠. 자, 우리가 그 기부금, 기부라는 건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 하는 거예요? 없는 자한테 하는 거예요? 없는 자죠. 특수관계 있는 자한테는 기부한다라는 표현 안 써요, 여러분들. 그럼 미친놈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있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실게요.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의제기부금은요, 우리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손해봐도 문제를 안 삼아요. 외워주시는 거예요.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우리가 문제를 안 삼는데 가끔씩 말문제로 그럼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법인세에서요. 그걸 정상가액이다라고 불러요. 외우시는 거예요. 정상가액.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를 보려면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손해. 싸게죠. 그럼 싸게면 시가의 130%예요? 시가의 70%예요? 70% 당연히.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가의 70%보다 싸게 팔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은 비싸게 사야 손실 본 거죠. 그럼 비싸게 사는 건 70%, 130%. 13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의 130%보다 비싸게 더 주고 산 거예요.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 야, 특수관계도 없는데 왜 30%보다 더 손해를 봤냐? 그건 기부한 거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기부한 것을 보겠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130% 계산, 130%나 70%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례 좀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 여기 보시면. 자, 그림. 자, 회사가 이번에 시가 토지 1,000원짜리 토지를요, 1,500원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 일단 기부금 동네니까 특수관계 없는 자라고 가정. 그러면 얼마까지는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땅을 비싸게 사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130%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300원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1,001원부터 1,300원까지는 비싸게 살 수도 있지. 특수한 게 없는 자인데. 맞죠? 네가 급하면 그 입장이에요. 근데
야, 1,300원보다 200원 더 줬어? 너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알죠? 그럼 세법은 그래, 너 기부했구나. 참 아름답다. 기부까지 하고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금액이 세법상 금액이죠. 맞죠? 그럼 시험에서는 회사는 기부금 기록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해요. 회사가 무슨 기부금을 왜 기록해요? 맞죠? 이건 세법에서나 기부한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얘를 안 불러와요. 회사가 처리 안 했을 거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알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세법상 바라보는 기부금은 200원을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200원을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죠? 자, 근데 만약에 기부금의 한도가 50원이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송금불산입, 기타 세출 하시면 되겠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비싸게 산 거 봤으니까 이제 싸게 판 거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시가 1,000원짜리 토지는 특수관계 없으면 얼마까지는 싸게 팔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이제 700원. 그래서 700원까지는 싸게 팔아도 되는데 500원을 받고 판 거예요, 토지를. 그러면 정상가액인 700원보다 200원 덜 받았죠? 덜 받았으면 상대방한테 200원 기부했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은 기부금 이렇게 예. 그리고 똑같이 한도가 50원이다라고 하면 송금불산이 150 기타 세출.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부금은 안 불러오겠죠? 그럼 여러분이 기부금을 별도로 지금 사례에선 200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계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분계를 통해서 세무조항 같은 거 있나 없나 봐야 되니까요. 분계까지만 하고 좀 쉬죠, 여러분들. 자, 의제기부금 세무조항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시죠. 자, 방금 회사는 토지를 1,500원 주고 샀죠. 그러면 장부에 차변에 토지 1,500원, 대변에 현금 1,500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 이미 부당행위 쪽에서 했었죠. 항상 세법에서 바라보는 금액으로 우리가 따지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은 아까 시가 1,000원짜리는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1,300원까지는 괜찮다라고 했죠. 그럼 세법은 정상가액인 1,300원을 토지 가격으로 봐요. 되세요? 요 분계? 그럼 나머지 200원은 더 줬네? 특수관계 없는 놈한테 기부했네. 기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일단 세무조항 어떻게 될까요? 장부는 비용 빵, 세법은 비용 200, 송금 산입, 맞죠? 그 다음에 장부는 토지 1,500, 세법은 토지 1,300, 세법상 자산을 줄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 알죠? 외워주셔야 돼요. 자, 암기해요. 그래서 시험에 고가 매입 의제 기부금이 나오면 회사는 당연히 130%까지 안 잡고 다 잡았을 거예요, 자산을요. 맞죠? 다 잡았지만 세법은 자산을 130%까지만 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줄이는 마이너스 유보가 나와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서 컴퓨터 안 걸어줘요, 절대요. 알죠? 그래서 고가매입 의제 기부금은 반드시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라는 것과 기부금을 200원 적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주의.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기부금은 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도가 만약에 50이라고 가정하면 송금불산입, 기타 세출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토지는 나중에 처분할 때 추인돼요, 여러분들. 추인되니까 나중에 가산조정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저가양도까지만 하고 쉴게요. 저가양도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 분계는 좀 괜찮죠, 여러분들? 자, 해보죠. 뭐냐면 아까 시가 1,000원짜리 토지를 제가 아까 500원에 팔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에는 제가 왜 토지를 800 적었냐면 우리가 장부에서 없앨 때는 시가로 없애요, 장부 금액으로 없애요? 장부 금액. 그래서 이 토지는 1,000원짜리 시가지만 장부상에는 800원짜리라고 가정한 거예요, 가정. 그럼 장부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300원 이렇게 손실. 죄송해요. 처분이익이래.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원 적었겠죠.
이렇게. 근데 세법은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볼까요? 시가 1,000원에 70%인 정상가액인 700원에 팔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법은 처분 손실이 100원? 위생가지고 선생님 100원이에요? 300원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여러분 이해하셨잖아요.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한다면서요. 맞죠? 그럼 회사 너희는 500원에 처분했다라고 보지만 세법은 토지 800원짜리를 700원에 판 것으로 볼게. 맞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100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분명 이게 좀 어려워요. 분명히 분기가 좀 어려우신 할 거야. 제가 그래서 끊어서 해석할게요. 끊어서. 그리고 나머지 200원은 기부했구나.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나눠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보시죠. 세법은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자, 일단 토지는 장부에서 원가인 800. 그 다음에 세법은 일단 정상가액인 700원에 판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원 나오는 거예요. 100원. 그렇죠? 처분 손실 100원. 근데 회사가 그러겠죠. 회사가 저희는 현금 500원 받았는데 왜 7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그럼 세법은 그러겠죠. 일단 너는 정상가액 700원 받은 거다. 받았다가 200원은 상대방한테 다시 준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받자마자 700원, 받자마자 200원을 준 거다. 이거 우리 12장에서도 봤었죠? 맞죠? 근데 아까 우리 12장에서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였으니까 사유출로 해석했고, 지금은 특수관계 없는 자니까 정상가액만큼 받았다가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줬으면 기부했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끊어서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래도 결론은 똑같아요. 이거 분계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분계만 보면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이게 무슨 말이야? 강사분이 이렇게 끊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해 좀 되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 항상. 예. 그럼 질문, 세무죠. 그럼 세무죠. 저기요? 세무죠. 중요한데. 중요해서 그래, 지금. 우리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세무조 어떻게 돼요? 우리 대화 좀 하면 안 될까요? 대화 좀. 우리 대화가 너무 없어요. 네. 표정하니까 야, 좀 닥치고 그냥 네가 좀 알려줘. 빨리 하면 안 되겠니? 뭐예요? 세무조정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나세요? 세무조정은 개정 과목의 차이가 있으면 해요. 이익의 차이가 있어야 해요. 장부와 세법 이익의 차이가 있어야 하잖아. 이익의 차이. 그럼 여기 자 손가락. 제 손가락. 자 장부상 비용 300. 세법상 처분 손실도 비용. 기부금도 비용. 세법도 두 개 합치면 비용 300이에요. 알죠? 그래서 세무조정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비용이 둘 다 300이면 이익은 300이 둘 다 줄기 때문에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세무조정은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세법상 이익인 각사소득을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둘의 차이는 없으니 조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아마 교재에서도 저자분이 설명했을 거예요. 저가양도는 절대 세무조정 없어요. 알죠? 왜냐하면 처분 이익이나 손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부는 판 것만큼 손실이나 이익 잡겠죠. 하지만 세법은 생각을 해보시면 70%의 처분한 것으로 보잖아요. 보니까 세법이 처분 이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더 많을 처분 이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처분 손실이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되세요? 장부는 처분한 금액 전체를 처분 이익이나 손실 잡을 거 아니에요. 맞죠? 한 세법은 처분 한 70%까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처분한 것으로 보니까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더 처분 이익은 많고 처분 손실은 적어요. 근데 그만큼 기부금도 더 있어요. 비용이. 처분 이익의 차이만큼 기부금의 차이도 나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조정 절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외워주시고 대신에
장부는 기부금 처리를 안 했으니까 안 불러올 거예요. 세법은 기부금이 200원 있는 것으로 보니까 200원의 기부금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도 외우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한도가 만약에 50이다 라고 하면 송금물사님 한도초가 150 기타 사유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우리 2시 7분 2시 7분에 2교시 할게요. 10분 쉬시죠.